네, 어서 오세요. 도대체 자유가 뭐길래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요? 사람들이? 자유가 뭐야? 응답도 못하면서 목숨을 왜 걸어? 참 이상한 사람들일세. 자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왜 거기다 목숨을 걸어? 패트릭 헨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그 자유가 뭐야? 이해가 가요. 1775년에 영국하고 독립전쟁 앞두고서는 사슬과 노예의 대가로는 살 수 없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 이 사람 얘기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패트릭 헨리가 얘기했던 누가 얘기했던 솔직히 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거는 건국 아버지들의 공통된 그 주장 아니에요. 자, 그래 독립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패트릭 헨리는 말이에요. 영국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신자였다고. 단지 영국한테 세금 내는 게 싫었어요. 담배 농장 주인이었기 때문에 또 술집 주인이었기 때문에 주류세 내는 것도 싫어했어요. 죽을 때까지 노예 67명을 소유했던 거부예요. 겉으로는 노예제 반대했지만 실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이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토마스 제퍼슨이 그랬잖아요. 둘이 되게 친하잖아. 패트릭 헨리하고 토마스 제퍼슨이 그랬습니다. 이 고리로 변호사업을 했다고. 변호사 업무도 지지리도 못하는 게 돈은 되게 많이 받아 챙겼다고. 그 상대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사기꾼 기질이 있다 그랬어요. 토마스 제퍼슨이. 또 교회 재정을 국가가 돈을 대라 그랬어요. 이런 존 로크가 그랬잖아요.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정교 일치를 주장했다고. 돈 받아 먹으려고. 또 버지니아 말이에요. 버지니아 주지사 할 때 이건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자기가 소유한 땅만 쭉 이어서 거기다가 운하를 개발했다고. 자기 땅에다가 그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또 1788년 연방헌법에 적극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는지 알아요? 연방헌법에다가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이리 찢었다고 또 싫어했다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 민주주의는 반대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재산을 축적할 자유만 내세웠다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만하지. 무덤에 자기 재산 갖고 들어갈 사람이라면. 솔직히 말하자고요. 패트릭 헨리가 이런 이기적인 자유, 아주 불의한 자유, 이거를 건국 아버지들 모두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대다수 건국 아버지들이 말이에요. 패트릭 헨리처럼 영국 식민 본국에 대항해서 자기의 재산과 권력을 늘리고 향유하려고 자유를 외친 거다 그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없어도 좋았어요. 1789년 미국 헌법에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민자도 안 들어가 있다고. 데모크라스에 D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자유가 소중했지 무슨 대의가 아니었다고. 권력과 재산이 없으면 자유를 외칠 이유도 없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자유와 민주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외쳤던 자유와 민주는요. 우리가 숭배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이상이 아니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국 연방 있잖아요. 이 국가들이 왜 자유를 떠들지 않죠? 영연방 국가들 있잖아요. 캐나다라든가 뭐 아일랜드, 뭐 스코틀랜드 저기 태평양 쪽에 있는 나라들 뭐 있잖아요. 독립해서 나가봤자 당장 직장도 어려워지고 돈도 못 벌 것 같으니까 자유 설레발 안 치는 거예요. 물론 뭐 돈벌이를 위한 자유도 자유의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상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저질이었다고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극히 저질이에요. 그걸 이상화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도 이상화 안 했으니까. 조지 워싱턴도 제임스 메디슨도
패트릭 헨리도, 토마스 제퍼슨도, 알렉산드로 해밀턴도 자유를 이상화한 적이 없어. 자기 이익을 지키는데 필요한 조건일 뿐이에요. 그걸 자유라고 얘기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는 수입을 해갖고 4대주의를 피우면 웬만한 게 다 숭배해야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보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1913년 여성운동가 에밀린 팬커스트가 있습니다. 이 여자도 그랬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1913년 1차 세계대전 벌어지기 바로 1년 전에 도대체 어떤 자유길래 죽음까지 불사했을까요? 이 여자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수입했던 가구로 인테리어 했던 여자예요. 고급 옷만 골라서 입고 다니면서 사치를 자랑했다고요. 중산층 여성으로. 이혼하고 상속해서 여성 50% 재산을 가져가자고 막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독일이 혹시나 영국 쳐들어오면 모른다고 모병운동하고 돌아다녔다고. 정부한테 공무원 중에 독일 출신이 있으면 그 사람 직장 잘라버리라 그랬고요. 전쟁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 이 사람들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전쟁 물자 생산하는 공장 노동 파업을 막았습니다. 영국은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무지막지하게 부추기고 모병하러 돌아다녔다고. 여기서 최소 유럽 군인들이 1천만 명이 죽고 영국 청년들만 75만 명이 죽었습니다. 무슨 자유를 위해서 살았던 거야 저 여자. 투표하고 이혼하고 상속받고 비싼 옷 입고 인테리어하고 소비하는 자기 자신만의 개인적인 자유를 위해서 1천만 명이 죽어도 좋았단 말이에요. 노동자를 탄압해도 좋았고요. 반전운동가 제거하는 것도 좋았어요. 자기 개인적인 자유를 위해서. 이 여자는 제국주의잖아요. 영국이 제국인 것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랬죠. 또 우생학 지지자야. 그래갖고 쓸데없는 여성들 강제 불임시키자고 홍보하고 돌아다녔다고요. 약자한테 불임의 고통을 주는 것도 그녀 개인을 위한 자유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유였어요. 아주 실제적인 자유였죠. 이렇게 소인배 개인주의가 아니야 이거는. 소인배 이기주의 면모를 가진 이 자유라고 하는 실제가 말이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가. 유럽하고 특히 미국 사회에 깊숙하게 스며들어가지고 100년을 넘게 흘러오죠. 움베르토 에코가 그랬잖아요. 미국 슈퍼맨은 개인만 지킨다고. 그 지구는 언제 지킬래?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어떤 자유민주 개념은 개인한테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헐리우드의 미국의 영웅은요. 지구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구하지도 않아요. 개인만 구합니다. 람보는 나라를 구하러 떠난 게 아니야. 포로를 구하러 떠났지. 코나는 현지 반군과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납치된 자기 딸 찾으러 갔어. 물론 개인의 자유와 이익이 없다면 공익도 실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미국식 영웅들은 말이야. 개인만의 자유를 위해서 공익을 희생시킨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유가 뭐냐고요? 이 서구 역사, 근대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유가 무엇인가를 가장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했던 사람이 벤자민 콘스탄이란 말이에요. 고대 때는 노예들이 노동하고 밥을 먹여줬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지 않았느냐. 하지만 지금이야 어디 그래? 다들 돈 벌고 직장 나가느라 노동하느라 바빠. 밥 먹는데 무슨 정치 참여를 해. 그냥 정치는 정치인한테 맡기고 당신들은 일하고 그냥 놀아. 응? 사적 쾌락을 즐기는 것이 자유주의의 자유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 공수당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수당이 그랬어요. 최상의 자유국가에서도 개인의 주권은 항상 정지된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돈 벌면서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행복이 여기저기 있다. 각자 다 행복을 추구한다. 개인의 목표는 사적 쾌락을 지키는 것이지 정치적 자유를 갖는 게 아니다. 이 쾌락을 보장하는 것을 자유라고 부른다. 공수당은 말이에요. 인간한테 가장 자유를 많이 주는 요인을 돈벌이 장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돈벌이 장사는 게다가 전쟁도 대체할 수 있다. 물론 착각했죠. 뭐 동인도 회사하고 미국이 일으킨 전쟁들 보세요. 돈벌이가 전쟁을 일으켰지. 무슨 전쟁을 대체했습니까? 아무튼 뭐 공수당이 틀렸든 말았든 일단 이 사람 생각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을 아주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지금 도서관에 가서 근대 정치학 어떤 책이든 갖고 와보세요. 이 사람의 자유 개념 이상을 넘어가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근대 정치의 자유를 잘 정의한 사람이 없어요. 역시 자유주의의 할아버지를 로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벤자민 공수당을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역시 아버지다워요. 말을 하려면 벤자민 공수당처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패트릭 헬리나 에밀린 팽커스트는 뭉게뭉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얘네들 실제적으로는 개인의 즐거움을 획득하려고 자유를 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처럼 해보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표현도 해보고 양심의 자유도 가져보고 집회에도 나가보고 결사 뭐 스포츠 클럽 같은 것도 만들어 보면서 행복을 즐기라 그 말이야. 단 정치에는 끼어들지 말란 말이야. 우리가 할 테니까. 과거 고대인들은 그리스에서는 전쟁을 시민들이 직접 광장에서 결정하고 동맹국 선정하는 것도 시민들이 직접 했고 고위 공무원 판사들 단죄하고 감사하는 것도 시민들이 직접 했고 이 국가를 운영하는 시민들의 정치적인 자유를 갖고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의 자유 개념은 옛날과 달라서 정치적인 자유는 정치한테 맡기고 당신들은 놀 자유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물론 이 벤자민 공수당이 고대 얘기만 했지 중세 얘기는 안 했어요. 중세 때도 고대 때랑 그렇게 다르지 않게 마을사회 대소사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했다고 장작 그로스가 잘 설명해 줬지만 그 행정적 사법적 자유를 갖고 있었다고. 근데 근대인들은 사법적 자유, 행정적 자유, 입법적 자유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노는 자유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벤자민 공수당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다 버리고 놀아. 몇 년 만에 딱 하루 시간 줄게. 응? 정치인 선택하는 투표의 자유 딱 하루 줄게. 나머지는 다 놀아. 물론 정치를 잘하나 이놈이. 내가 뽑은 놈이 정치를 잘하나 못하나 임기제도 만들어보고 소환제도 만들어보고 그걸 우리가 알아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 당신들은 무조건 놀아. 물론 이제 플레저라고 하는 단어가 쾌락 이러니까 뭐 이상해. 그게 아니라 행복을 모두 담는 거예요. 당신의 행복에나 신경 쓰라 그 말이에요. 정치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는 정치 얘기가 금지되어 있어요. 특히 영국이 만들었거든. 공공성이 없습니다. 근대 자유인한테는요 공공성이 없어요. 백날 바깥에서 떠들어봤자 그 입법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놀으라 그랬잖아. 정치인한테 맡기고. 그게 자유주의예요. 프랑스 혁명가들하고 미국 건국 아버지들이 암묵적으로 주장을 했고 정치적 대의체제를 공수당이 자기 입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은 이거 받아들였어. 공수당에 대해서 반대말 한 사람이 없었어요.
피에르 브르네즈가 그랬죠. 국민은 주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입을 닫았고, 정부가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한다고 했을 때도 묵묵부답했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거야. 국가한테 전달해놓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에 사는 국민들이 정신이 이중적이에요. 자기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민주주의도 실은 버렸고, 주권자로서 가질 정치적 자유도 정치인한테 갖다 줘버렸잖아. 나를 대신 정치할 사람을 찾으면서 말로만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따위로 얘기하고 싶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이냐고요. 근데 이 위선을 국민들이 스스로 가졌을까? 위에서 그렇게 강제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할 수 없이 묵묵부답했단 말이에요. 패트릭 헨리가 탈세하고 노예 부리고 술집 운영하고 고가로 변호사 업무할 때 그 자유, 에밀린 팬커스트가 1천만 군인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추구했던 그 사치할 자유, 이게 꽁스땅의 자유랑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헨리나 팬커스트 같은 정치인한테는 그래도 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행복을 누릴 자유를 보통 국민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지. 하지만 보통 국민은 뭐예요? 돈도 없으니까 개인적인 쾌락을 즐길 권리마저 빼앗겼다고요. 항상 우리의 자유의 개념은 상징적 상상력의 산물이라고요. 그 머릿속에서만 상상하는 거야.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고. 일반 개인들이 노동도 하고 정치도 했던 중세 길드 사회가 있습니다. 장작 그루소가 설명 잘해줬죠. 피어트르 크로포트킨도 설명 잘해줬습니다. 저 유명한 필립 돌링거도 너무너무 설명 잘해줬어요. 중세 시장 경제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정치적인 자유를 가지고 살았고, 경제적인 자유, 자기 개인의 행복에 대한 자유도 모두 갖고 살았다고. 중세와 구체적 민족은 밥 먹고 살면서도 노동하면서도 사회 속에서 정치적 자유를 부릴 만큼 부렸어요. 벤자민 꽁스탕이 이걸 몰랐다 그뿐이야. 아니면 무시했던가. 이거는 우리 자주인 라디오도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페린낭 브로델도 얼마나 설명 잘해줍니까? 책을 3권이나 쓰면서 중세 사회의 경제 정치 자유가 얼마나 컸는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도 근대인들은 눈을 감고 살아요. 묵묵부답한다고. 겁이 많아서 그래. 겁이 많아서. 미국에서는요, 카운티별로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되던 19세기 내내 연방정부에 의해서 시민의 정치적인 자유가 계속 빼앗겨 왔어요. 이걸 잘 살핀 사람이 리산더 스푸너죠. 결국은 이 사람 화가 터져버립니다. 자유주의 정부라고 하는 저 강도 집단이 미국의 땅의 모든 소유물과 사람들을 자기만의 법 앞에 굴종시키고 통제하여 우리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다.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실상 인류 역사에서 자유주의 정부만큼 가장 반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피운 사례가 없습니다. 노예제, 노예무역, 식민통치, 대량학살, 인종차별, 국민분열, 모든 파시스트적인 정책이 자유주의 하에서 벌어졌다고 말이에요. (19세기) 정치적인 자유를 독점했던 그 유럽, 미국 이런 정부들은요, 각각 그 카운티 공동체가 갖고 있던 화폐, 개별적인 제도, 인프라, 산업, 교육 네트워크를 독단적으로 자기네가 가져가서 결정해버렸다고. 각 공동체가 갖고 있던 통화가치, 벌금, 세금, 수수료 정부 마음대로 바꿨어. 은행과 보험 규정도 마음대로 강제했고, 돈도 쓰지 못하게 자본 이동을 감시했고 그랬다고요. 마을 공동체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내 국제 규정을 위에서부터 강제했다고. 이게 미국 내에서만 그랬나? 전 세계에 동일하게 그렇게 벌어졌다고.
그래서 영국 사회과학원장이 그랬잖아요. 응? 비쿠 파렉이 그랬습니다. 자유주의는 세계 어디나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자유로운 선거 방식,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뭐가 새로운 것이냐 가지고 와서 자기들 걸 갖고 와가지고 위에서 내리 찍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전 세계 다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회의 가치와 의식을 파괴했다. 한국을 생각하면 돼요. 한국 자체의 사람 뽑는 방식, 의견 결정 방식 이런 것들을 식민지가 다 깨부숴버리고 1945년부터는 서구 방식의 헌법 내용을 갖고 들어와서 위에서 내리 찍어버렸죠. 전세가 다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전통을 완전히 깨부쉈다 그 말이에요. 각 사회는요 기본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민주 전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거 다 파괴한 거라 이 말이에요. 유럽 지네 것도 깨부쉈는데요 뭐.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만 딱 하고 립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사로 국가를 선택했으니까 니네가 갖고 있던 원래부터 갖고 있던 자유와 평등의 조건을 모두 국가한테 맡겨라 그랬습니다. 이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까지 갖고 온 거야. 이렇게 해서 원래부터 불평등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의 그 극소수 엘리트들을 자산 축적을 도와줬고 불평등하게 태어난 대다수 노동 대중들을 더욱더 불평등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뒤에서 감싸주었던 유럽의 그 마을 공동체를 다 깨부쉈어.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설명 많이 드렸죠. 이 러시아 미르 마을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지역화폐 다 무너뜨렸고 마을의 제도를 주민들이 만들지 못하게 막았고 사회가 자발적으로 발전시켰던 기술, 의료기술, 제약기술, 에너지 방식, 산업기계 돌리는 방식, 교역 방식, 예술 창작 방식, 농업, 도시과학을 깡그리 파괴하고 자기 자본가들이 제시했던 짬밥에 맞추어서 국가에 가서 시험 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가 파괴된 거예요.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타고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난 놈이 무슨 자유가 있어. 아무런 자유가 없다고 태어난 놈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관계적, 계층적, 인종적, 국가적으로 불평등하게 타고나요. 사람은요. 이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운신의 폭을 우리는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리베럴리가 아니라 프리덤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운신의 폭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등을 극복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게 사회계약, 일반의지,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자유주의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냐면 불평등하게 태어난 사람을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막상 태어난 아이들이 불평등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50m 앞으로 달리는 사람과 50m 뒤에 달리는 사람이 똑같다고 개 거짓말 허탕 썼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그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갖고 기준을 사회에 두지 않고 정부의 공무 기준에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사람의 능력을 파괴해버렸어요. 록펠러의 석유제약은요. 자연의학 파괴했죠? 그거 사회가 만든 거예요. 록펠러의 석유화학 제품은요. 자유주의 정부가 만든 거고요. 자연의학은요. 사회가 만든 거라니까. 테슬라의 전기과학은요. 사회가 만든 거예요. 정부는 석유화학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알코올 자동차는 사회가 만든 겁니다. 휘발유 자동차는 국가가 만든 거예요. 자연적 피임은 사회가 만든 겁니다. 피임약은 정부가 만든 거예요. 인증했다 그 말입니다. 각 사회가 단체와 저 시골 마을이 인정해 주었던 의학, 회계, 교육, 공학, 기술, 윤리 모든 기준을 정부가 독점을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자유주의 정부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사회 속에 능력을 다 파괴한 게 자유주의 정부다 그 말입니다. 이 사회가 만든 통화가치 뭐 이런 것들 수수료 같은 거 정부가 마음대로 파괴했죠.
자본가들이 만든 법률을 강제했습니다. 수백 수천억 달러. 응? 그거는 자본가들이 바깥에 마음껏 들고 나가게 만들고 단 몇만 불 정도로 베트남 가서 공장 하나 세울 때는 그토록 통제하고 감시했다 그 말이죠. 이제 아예 한국 주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WHO의 의료 규정, WTO의 자본과 제약기업 제약 규정, 자동차 배기가스량 규정, 국제노동기구의 외국인 노동자 복지 규정 이런 걸 다 수입해가 갖고 왔어. 유엔의 그 잡스러운 인권, 월드뱅크의 페미니즘, LGBT, 동성애교육, 금연 캠페인 모두 수입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국민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 그 말이에요. 신자유주의 이래로 글로벌리즘이 민주당이 주도했죠. (1990년대) 신자유주의가 이게 자본 이익률이 떨어지니까 더 긁어 모으려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인 게 전 세계 민주당입니다. 개인이 처한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진 자만이 지닌 자유를 더욱더 추구하게 만들었다고. 이걸 세계화시켰다고요. 파시즘을 전통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더 폭넓게 보면 진짜 파시스트는 글로벌 파시스트, 즉 자유주의 민주당이었다 그 말이에요. 얘네들이 신자유주의 그 포괄적인 경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걸 세계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후 설레발 치면서 탄소세 만들었고 디지털 경제정치 네트워크 장악했고 인간 중성화 시키려고 LGBT 다 갖고 들어왔고 AI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 곡물 독점 통제하려고 그러고 위생과 건강을 제약회사의 세계화에 딱 맡겨놨고 이민을 통해서 노동력 인구 통제하려고 그랬고 스마트 시티 만들고 인간 가축화를 실행하고 모두 이게 민주당의 전문 브랜드라고요. 이 천하의 깡패 자유주의라 그 말이에요. 시드니 웹하고 베아트리스 웹이 창간했던 영국 진보 잡지 있잖아요. 새 정치인, 뉴 스테이트먼트. 작년에 이런 기사를 실었더라고. 서구에서 자유를 위협하는 근본 인자는 자유주의 그 자체에서 나왔다. 자유주의는 자기만 잘났다면서 숨겨진 진실을 감시하는 자족적 세계관이 되었다. 자유주의들의 비판이랍시고 하는 것은 교리문답에 불과하다. 다른 사고방식을 추방하기 위해서 고안된 운동이 되었다. 그렇단 말입니다. 자유주의는요, 가치나 물품이 정당하게 교환되는 규범체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자유주의는 방임시켜버렸습니다. 규범체계를 없애버렸다고?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독소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아편무역처럼 정당한 자유교환을 훼손한다고요. 자유롭게 통화를 조정해버렸다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화폐의 가치를 속입니다. 착한 척 바른 척을 통해 갖고 언론을 통제합니다. 생각도 자유롭게 교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고의 시장 가치마저 조작했으니 뭐 오죽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유시장을 조작하는 자유주의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자유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입니다.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행정부가 무소불위 권력을 부리는 파시즘을 어떤 형태든 간에 20세기 내내 경험했습니다. 왜 파시즘이 저렇게 쉽게 나올까요? 자유주의란 게요, 원래가 정부를 견제하는 체제가 아니에요. 자본가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정부를 이용하는 체제라서 나온다고. 파시즘도 그런 거예요. 대기업들이 이용해 먹었던 게 파시즘이라고요. 입법부를 정지시키고 사법부를 행정부 밑에다 갖다 넣어가지고 무조건 행정으로만 치고 나간 게 파시즘이라고.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치적인 결정을 국민 치하로 갖고 오는 방법이 있다고.
그걸 직접 민주주의라 그럽니다. 이건 매우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각 국민들한테 주민번호 줬잖아요. 주민등록번호. 그것처럼 입법번호를 하나씩 주면 돼요. 18세 이상한테. 65세 이하까지. 65세 이상은 머리가 점점 나빠지거든. 그렇게 주고 철저하게 감시되는 입법 위키피디아를 만들어서 창을 올려. 그래서 각 기업이나 단체나 적정 수준의 그 인구수가 이 법안을 위반하게 만들어. 그러면 각 법안을 누구나 토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론 기간이 끝나면 율사들이 상하위법 조절해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 국민이 다 참가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들만이 자기 멋대로 토론하고 표결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다 들어갈 필요도 없어. 1%만 투표해도 가결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지기수일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게 블록체인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다 지금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게 사람 뽑는 게 아니라 특정 법안한테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도 없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넓혀갈 수가 있어요. 왜 대의제를 선택했습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 지금은 우르르 나와도 된다고.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우여곡절은 있겠지만은 인간을 끝없이 불평등하게 만들고 양극화로 치닫게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허망한 파시즘 체제를 갖다가 언제까지 끄고 갈 거야? 이거 진짜 정통 파시즘을 탄생시킵니다. 이 자유파시즘이라는 게 하는 게.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민주적이고 진짜 자유주의적인 국가 운영 방식을 하나씩 제안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